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오늘부터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그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도 이제 예시 문제 종류별로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왜 보험가입 금액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까요?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 또는 기준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이고요. 예전하고 바뀐 건 만원 단위 미만 절사에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뀌었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을 때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는 용어를 굳이 조건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를 하셔야 해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한번 실수를 해버리면 보험가입 금액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보험료가 틀려버리죠. 보험금도 틀려버려요. 보험가입 금액이 첫 단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건데, 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었어요. 근데 이 가입 수확량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저가전 종합위험 우리가 알고 있는 과수사종이죠.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평년 착과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착과수 조사를 하고,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평균 과중을 쓴다고 했죠.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저가 후 착과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년 착과량을 산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옥수수는 좀 특이한 녀석인데요.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뭐 보험금이나 보험료나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지 않아요. 수확량 조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들의 우리 보험금 공식들이 있었죠. 손자 방식이잖아요.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것들은 가피자 공식으로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가 되겠고요. 우리 감귤 수확량 조사하지 않잖아요. 감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들이 다 그렇죠.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원해시설 이런 것들이 그렇고, 나중에 가축가도 그렇고요. 축사가도 손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면 평년 수확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는 뭘 가지고 가느냐?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해요. 표준 수확량,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제식 시기지수. 이게 실제 우리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요거 뭐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식 시기지수를 곱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수확량이에요. 만일에 문제 조건에서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을 단위 면적당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재배 면적까지 곱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80%에서 130%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품목들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금 두 가지죠. 평년 착과량,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두 가지야. 근데 우리 과실손에 가면 OD가 있고 복분자가 있어요. OD는 우리 뭘 조사했나요? 결실수 조사를 했잖아요. 뭐 했어요? 조사 결실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OD는 평년 똑같이 이제 붙이는 거예요. 평년 결실수. 그다음에 우리 복분자는 뭐 조사했나요? 결과 모지를 조사해서 우리 보험금 산정했어요. 피율을 산정했어요. 그래서 복분자는 평년 결과 모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용어가 나오네요.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 모지.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우선 B 곱하기 C 나누기 B는 생략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죠. A가 뭐냐? 우선 평년 수확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A는 과거 5년간
과거 5년간 우리 실제 수확량 있죠. 우리 실제 조사한 수확량 있죠. 조사 수확량이에요. 실제 수확량, 조사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평균 5년치라는 얘기예요. 5년 안에 뭐 보험을 3번 들었다라고 하면 3년치가 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는 여기는 과거 이 뒤에 한번 가볼게요. 평균 수확량 용어를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기본서에는 과거 평균 수확량 이렇게 딱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 수확량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해요. 이 용어가. 하지만 과거 수확량이 평균을 낸 거구나. 몇 년 거. 5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년 거 평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과거 5년간 수확량의 나누기 Y. 이건 Y는 뭐예요? 가입한 횟수죠. 5년이면 5년, 4년이면 뭐 4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입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라는 건 그러면 뭐냐? B라는 거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정의를 보면, 최근 5년, 직전 5년이에요. 직전 5년에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거다. 그래서 그 한 해에 기대할 수 있는 예상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보험에 가입한 해는 이 실제 수확량, 그게 우리 과거 평균 수확량이에요.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해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해는 가입했던 해에 표준 수확량이 있죠.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입한 해는 수확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평균 수확량, 우리 평년 수확량 이거는 우리 과수원 거지만 우리 과수원 거 조사하지 않으면 어디 거 갖다 써야 되겠어요? 지역 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평균,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의 개념은 우리 과수원 거예요. 하지만 과수원이나 농지 거예요. 자, 표준 수확량 개념은 우리 지역의 평균이구나, 우리 지역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구나. 가입한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 5년간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만큼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B는 B는 평년 수확량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냥 평균, 표준, 수확량 이 용어를 쓴 거예요. 평균, 표준, 수확량. 이건 어떻게?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 나누기 Y. 이거 역시 가입 횟수가 되겠는 거예요. 됐나요? Y는 우리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가입한 횟수가 되겠죠. 5년 안에 3년 가입했으면 3, 5년 안에 4년 가입했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값은 이제 조정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정리됐어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됐나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더라. B는 뭐요? 과거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좀 더 쉬워요. 자, A 보세요. 보험에 가입한 해요. 보험에 가입한 해는 A가 과거 평균 수확량이에요. 자, Y 나누기 5. 보험에 가입한 해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해는 이 과거 평균 수확량,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Y 나누기 5니까 이제 가입하지 않은 건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하면 가입하지 않은 해가 나오겠죠. 맞잖아요. 만일에 가입을 3년 했어 라고 하면 3 나누기 5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1 마이너스 3 나누기 5 하면 5분의 2 맞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해가 나오죠. 그래서 가입한 해는 이 실제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이 되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이 표준 수확량, 평균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는구나 라는 용어가 이 식에서 나와요. 근데 이 식은 어디에서만 쓰냐면 어디? 복분자에서 이 식을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과 위에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는 다른 식이냐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자, 이거 약분 한번 해볼게요. 배분해볼게요.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B를 이렇게 먼저 하면 B.
A 플러스 B 그대로 왔죠. 자, 다시 요렇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이제. 마이너스 B 곱하기 1, B 곱하기, 요렇게 가기 때문에 Y 나누기 5 되죠. 됐나요? 이제 A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됐나요? 다시 곱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A 곱하기 Y 나누기 5 나왔나요? 그러면 A는 이거 없어져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졌어요. 자, B 두 개 똑같네요. 앞으로 뺍니다. B를 뺐어요. 뺐더니 하나는 1 마이너스 5분의 Y 됐나요? 그대로 다시 A는 A 곱하기 Y 나누기 5. 자, 이거 우리 이거 이렇게 배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A 곱하기 Y 나누기 5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OD 복분자는 그냥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공식을 그냥 적어놓은 것뿐이야지 다른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 실은 이 계산이 더 훨씬 빠르거든요. 계산할 때. 하고 싶다면 이 계산을 이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공식은 우리가 실제로 기본서에 있는 산정식이기 때문에 공식은 얘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었어. 나머지는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우리가 이 평년 수확량 구하는 옥수수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에다 뭘 곱했냐? C 나누기 B 이걸 곱했단 말이야. 근데 OD 복분자는 곱하지 않았죠. OD 복분자는 왜 곱하지 않았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정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정값. 실제 우리 보험에 가입한 해에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만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값을 줍니다. 조정값을 줘서 이 B는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 앞에 했던 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죠. 맞아?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죠. B 똑같은 거잖아요. C가 뭐냐면 올해 우리 과수원에 또는 농지에 가입하는 품목의 표준, 지역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역의 표준과 우리 과거 지역의 평균들을 가지고 조정값을 줘서 좀 더 정확하게 평균 수확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값을 준 거야. 그래서 밭작물이나 논작물이나 나머지 우리 저가전 종합병 제외한 종합가수들은 이거 C 나누기 B 과거 그러니까 현재 표준 수확량의 나누기 평균 표준 수확량을 과거 평균 수확량이죠. 나눠주는 조정값을 주는데 OD하고 복분자는 왜 주지 않냐면 OD하고 복분자는 이 조정값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1이니까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D 복분자는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고 OD에 이제 여기 이제 표준 수확량이면 OD 같은 경우는 표준 결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복분자는 표준 결과무지가 될 거예요. 맞나요? 맞아. OD는 표준 결실수란 용어를 쓰고요. 복분자는 표준 결과무지란 용어를 써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 2년부터 우리가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죠. 2년에서 4년까지는 결과무지가 5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좀 더 줄어들어요. 4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일 때는 C 나누기 B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식이 더 간편하니까 이 식을 쓴 거예요. O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OD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원뽕이라든지 뭐 익수뽕이라든지 뭐 과상이오라든지 뭐 청일뽕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원뽕 같은 경우는 표준 결실수가 125 해서 3단계씩 올라갑니다. 익수뽕이 128, 과상이오가 그럼 131이 되겠죠. 청일뽕은 뽕 띄어요. 170개. 이렇게 표준 결실수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거 똑같아. 매년. 그렇기 때문에 C 나누기 B가 생략된 거구나.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이 식과 A 곱하기 Y 나누기 5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는 같은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져요.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으로 풀면 훨씬 더 빨라져요. 이해도 더 쉽고요. 계산기 두드리기도 더 쉬워져. 이해되셨나요? 대신 C 나누기 B 값인지 이해되셨죠? 조정값이더라. 현재 우리 과수원에 올해 우리 지역의 평균 표준 수확량과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값을 나눠서 조정값을 주더라. OD와 복분자가 조정값이 없는 이유는 1이라서 그냥 그 값을 생략한 것뿐이더라. 이렇게 이해하며 이 식이 실은 몇 개씩 막 나누어져 있지만 실은 하나의 같은 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평년 수확량을 접근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공식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OD하고 복분자는 이거하고 같잖아요. 조정값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식 하나, 평년 수확량과는 이 식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평년 착과량 구하는 거 있죠. 저가전 종합비에서 평년 착과량 구하는 거는 요게 달라요. 앞에 부분이 똑같은데 뒤에 곱하기가 C 나누기 B가 아니고 C 나누기 D예요. D.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와 이 D의 값이 앞에는 우리가 과거 평균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고 B 같은 경우는 평균 표준 수확량이었잖아요. 이 C, D는 C하고 D는 뭐냐면 우리 그냥 평년 수확량 갈 때는 그 당해의 표준 수확량이었잖아요. 하지만 적과전 종합이용 가수사 중에서 C와 D는 표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C와 D가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 이런 용어를 써요. 그거 이제 평년 착과량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염일 때는 곱하기 C 나누기 D가 들어가는 게 다르고 벼가 또 하나 있는데 벼는 여기에 B-A에 B 곱하기 D-A 이게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딱 하나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기본식에서 다 출발해요. 이 기본식에서 조금씩 변형해요. 근데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에 표준 수확량의 보증 개수들이 다 들어가요. 보통은 표준 수확량의 그 이제 지역에 이제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소들이 다 각각 달라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과거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라고 되는데 이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벼는 보증 개수가 들어가요. 왜냐면 벼는 엄청 우리 좀 복잡하잖아요. 재배 방법도 여러 가지야. 뭐 직파 재배도 있어, 그죠? 기계 이양도 있어. 이런 거 좀 다르잖아요. 재배 양식도 있어. 친환경 재배니, 일반 재배니, 유기 재배니, 무기 재배니 이런 거 있잖아요. 품종 따라 다 달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병충해 강한 품종도 있고 안 그런 품종도 있고 맞나요? 그래서 이 개수가 다 달라. 이 보증 개수가 다 달라.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이 보증 개수를 곱하기 때문에 이 D값이 뭐냐면 보정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 벼는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보증 개수를 쓰기 때문에 식이 다르는구나. 하지만 가장 기본 공식은 여기에서 출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곱하기 C 나누기 B. 이거 지금은 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번 이제 예전에 강의를 이제 이런 평년 수확량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접해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9회생들, 8회생들도 우리가 이 평년 수확량 공부를 안 했잖아요. 8회 공부하셨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나 9회 처음으로 이 평년 수확량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 용어가 무슨 외계어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곱하기 C 나누기 B. 지금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공식이 생전보다 듣도 보다 못한 공식이에요.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듣고 쓰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공식이 될 거니까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을 뭐 이게 지금 통계치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치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올해 처음 가입하는 신규 과수원이다 라면 어떻게 해요? 5년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과수원이다 라고 하면 그 해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가져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이 100%도 또 주지 않는 품목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시범사업 품목들이야. 시범사업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안기팁이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안기팁을. 예. 지금 기본세 팥이 누락돼 있습니다. 참고하고 가세요. 사과 대추인데 대추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과 대추예요. 그래서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팥 살구 사과 대추 유자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균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요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7회 때 문제가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확량을 구했어요. 평균 수확량을 공식에 의해서 구했어. 하지만 이 평균 수확량은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항상 뭘 가지고 기준을 잡냐면 지역의 평균 있죠. 표준. 지역의 평균이 표준 수확량인데 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농사를 잘 짓다 보면 조사 수확량이 올라가고 표준보다 그러면 이 평균 수확량이 표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겠죠. 5년치 통계를 내면 그렇다 하더라도 산출된 이 평균 수확량과 우리 지역의 당해입니다. 당해 표준 수확량의 1.3배 또는 130% 비교해서 작은 값이에요. 한도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저가후 착가량 같은 경우는 우리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거에 기본이 저가후 착가량이잖아요. 우리 가수사중인 경우에는 저가후 착가량 같은 경우에도 평년 착가량을 구하고는 평년 착가량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는데 이것도 올해 신설되었어요. 평년 착가량의 한도는 없지만 이미 우리 과거 수확량이 뭐예요? 여기는 저가후 착가량이잖아요. 저가후 착가량을 5년치 통계를 낼 때 상한 하한을 둬버린 거예요. 평년 착가량의 한도는 없지만 그걸 구하기 전에 이 A값 과거 평균 저가후 착가량이죠. 이 A값 이 저가후 착가량에서 상한과 하한을 뒀어요. 언제부터? 21년도 이후부터. 그러면 21년도 이후부터 만약에 평년 착가량 값을 줬다. 문제 하면 이거 상한 하한 있는 문제구나 라고 빨리 캐치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한은 얼마? 평년 착가량의 30%. 상한은 300% 초과 금지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가 한 해 정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냉해가 정말 심하게 왔다든지 우박이 너무 심하게 왔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가와 착가량이 떨어지는 해들이 있어요. 해들이 있는데 저가와 착가량이 그래도 아무리 저가와 착가량이 한번 떨어져 버리면 평균 착가량이 훅 떨어져 버리잖아요. 5년치 통계를 내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한선을 이 평균 착가량의 30%까지 우리가 자기 부담금의 하한 상한이 30% 1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있는 것처럼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30%. 그리고 너무 한해 농사가 잘 됐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저가 착가량이 한 2배 넘게도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실무조사 가면. 그래도 그러면 뭐 평균 수확이 확 뛰어버리겠죠. 그럼 가입 금액이 폭 뛰면서 아직 보험금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도 뒀다라는 거예요. 상한은 300% 적어도 3배 이상은 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정해놨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가 우리가 저가후 우리가 그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우리 벼가 15점짜리 문제가 출제되었죠. 벼가 출제돼서 아마 올해는 벼는 안 날 거예요. 보험료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뀐 거 뭐 평년 착가량 구하는 게 하한과 상한이 생겼고 또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녀석들하고 달라요. 표준 수확량만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평년 착가량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다. 또 역으로 생각해서 아니야. 다시 부활된 평년 수확량 공식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OD 복분자 같은 경우는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모듈을 구하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 역시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모듈은 올해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적어도 5점에서 많으면 15점까지 문제만 출제했다면 무조건 득해야 되는 문제가 이 평년 착가량, 평년 수확량 문제예요.
그래서 꼼꼼히 강의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 청취하는 거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앞에 했던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식만 무조건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푼다면 그거 안 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무조건 실수합니다. 조금만 변형하잖아요? 실수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기본적인 걸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고 가시라고. 자, 계약인수 관련 수학량입니다. 계약인수 관련 수학량은 다 조금씩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가로넣기 나올까봐 이거는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저가전 종합이면 내가 지수가 경품을 탔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수가 경품을 탔다 이렇게 안겼어요. 저는 지수 경품. 이게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고려하는 이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품목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면 지수 경품 기억합니다. 지역, 수령, 경작 형태, 품종을 고려해서 산출한 나무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더라. 결국은 그래서 지역의 평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준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기 아니라 지역의 평균이라고. 지역. 자, 표준 수확량입니다. 지수경품 고려합니다. 과거 통계 바탕으로 해서 자,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더라. 평년 착과량입니다. 자, 평년 착과량은 뭐예요? 우리 과수사정은 기본적으로 저가 촉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해요? 5년치의 저가 후 착가량 가지고 올 거고요. 만일 보험 가입 안 한 해는 뭐 남아있어요? 저가 후 착가량 대신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 가지고 오면 되죠. 그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나요? 평년 착가량 몇 년치? 최근 5년 이내. 만일에 신규 과수원이다 라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의 100%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표준 수확량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년 착가량 산정하더라. 근데 이 평년 착가량이란 거는 아주 기후가 좋을 때 막 잘 수확이 되고 잘 열렸을 때 이거 평년 수확량이야. 그렇지. 평년 착가량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가장 매년 우리가 재해가 있긴 있잖아요. 기본적인 재해들이 있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기후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매년 요 정도 재해는 있을 거야. 평년 재해가 한 요거만큼은 돼. 이걸 깔고 가는 거야. 전제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이 평년 착가량은 뭘 하는 용도일까라는 거면 평년 착가량은 뭐예요? 가입 수확량 산정하죠. 왜냐하면 가입 수확량 평년 착가량의 100% 곱하기 가입 가격 맞다요? 그죠? 해가지고 우리 보험 가입금액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가입 수확량을 산정한다는 말은 뭐와 같았나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자, 용어를 설명할 때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가량이다 됐고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 결정 안에 가입 수확량 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더라. 맞죠? 왜요? 감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거 뭐예요? 착가 감수량이잖아요. 우리 과수사정 같은 경우는 착가감소보험금이 있고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어요. 착가감소보험 공식일 때는 착미자가보 착미자 그다음에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수준 이렇게 갔어요. 이 착과감소량이 어떻게 했어요? 평년 착가량 마이너스 저가 후 착가량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렇게 해갖고 이 감수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되는 착가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 다음 종합가수입니다.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지수 저 이제 지수를 다 머릿속에 이어가지고 지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시 재가를 했더라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너무 암기 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재과 이렇게 암기해서요. 자, 지수가 지역 수령 갖고 재식 밀도예요. 그다음에 과수원 조건이에요. 지수 재가 통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더라. 종합가수는 역시 한 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입니다. 똑같죠? 기후가 평년입니다. 요 하나 더 추가됐죠. 앞에는 비배관리 이 부분 빠져 있잖아요. 요거 자연재해 이거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거만 있었잖아요. 기후가 평년이다. 비배관리, 영농관리도 평년 수준으로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 저가수 종합에 빠져 있을 뿐이지 모든 조건 다 똑같아요. 평년 정도의 영농 활동을 하고 비배 관리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 평년 착가량, 평년 수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굳이 빠져 있다고 해서 보면 논작물에도 이게 빠져 있거든요. 밭작물은 또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논작물 이게 해당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다 같습니다. 자, 요거 똑같은 거 한번 보시고 용도가 보험가입금액 결정,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맞죠? 왜냐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주요 용도가 보험가입 금액 결정.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맞죠? 어떻게 구해요? 우리 감수량. 피해율, 평, 수, 미, 평 이렇게 해서 우리 피해율 산정하죠. 평년에서 조사 수확량을 뺀 거 이거 우리가 감수량이죠.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미부상 감수량을 빼고 기준이 되는 평년을 나누면 이게 피해율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농지나 과수원 단위로 산출합니다. 그럼 직전 5년 맞죠? 가입한 연도에 우리 과수사정은 적합착가량이었어요. 맞나요? 왜? 적착조사를 하니까. 하지만 종합과수는 적착조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종합과수는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입한 연도에 실제 수확량,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맞나요?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에서 산출하더라. 됐나요? 이게 좀 쉽죠? 그다음에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을 보세요. 기준 수량에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장 요소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는 게 나와요. 논작물 같은 경우는 농지별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장 요소 고려한다 했잖아. 이게 뭐냐? 지역별 기준 수량의 보정 개수를 쭉 곱해요. 그게 이제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 기준 수량이란 기준 수확량이란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란 기준 수량 자체가 기준 수확량이란 얘기예요.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수확량에 보존 개수들을 곱한 거 이게 뭐 재배 양식, 재배 방식, 품종, 이양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보존 개수를 곱해가지고 이 표준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평년 수확량 똑같습니다. 5년 보험 가입 실적에는 수확량 자료 삽니다. 미가입한 소에는 표준 수확량 맞죠? 가입한 해는 표준 수확량, 미가입 연수는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가입한 A 곱하기 연도에는 자 뭡니까? Y 나누기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연도에는 뭐요? 가입하지 않은 연도에는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됐나요? 가입하지 않은 연도. 가입한 연도에는 실제 수확량 이거. 가입하지 않은 연도에는 표준 수확량. 요거 우리 OD 복분자 공식에 있는 여기 아주 이 평년 수확량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워요. 이 공식이. 이 공식하고 제가 아까 같다고 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이거 공식 같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부터요? B분의 C가 붙더라. 논작물 같은 경우는 보증개수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B-A야. B 곱하기 D-A 요게 다르더라. 그리고 보통은 C분의 B, C 나누기 B이지만 또 이 논작물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C 나누기 D 이렇게 가거든요. 요거 좀 주의한 거. 적과전 종합이온도 C 나누기 D거든요. 적과전 종합에서는 기준 표준 수확량을 쓰지만 이 논작물에서는 보존 개수가 계속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식 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상적인 상황 아닙니다. 평년 수준 제외에 있어요. 용도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돼요. 같죠? 밭작물입니다. 지역별 기준 수량의 기준 수확량 똑같아요. 농지별 경장 요소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더라. 똑같은데 이게 하나 더 들어있다는 뿐이에요. 밭작물은. 요거 우리 적과전 종합이하고 종합가수가 달랐던 것 같죠? 근데 다 똑같다고요. 실제로 기본적인 비배 관리나 용농 활동을 해야 돼요. 추가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또 혹시 왜 다른데 그냥 똑같이 퉁쳤어요 이러실까 봐서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보험가입 금액 결정합니다.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가입 직전 연도 5년에 가입한 실제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 조금 용어를 달리 했잖아요. 실제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입니다. 또 여기는 보세요. 수확량 자료. 수확량 자료가 실제 수확량이잖아요. 맞잖아요? 조금씩 용어를 다르게 써서 여기는 또 실제 수확량, 표준 수확량 용어를 썼잖아요. 저가된 종합이면 이제 실제 수확량이 아니고 저가된 종합이 저가 후 착가량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애는 저가 후 착가량. 그죠?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씩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데 실은 가입한 애는 실제 수확량이라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요 용어 안에 실은 용어가 우리 다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 평년 착가량부터 하면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 공식부터 먼저 봅시다. 자, 논작물, 밀보리, 그다음 밭작물, 옥수수만 제외하고요. 우리 종합가수 종합가수 이렇게 콤마 돼야 되겠네요. 종합가수, 그 다음에 논작물, 밀보리, 변 아니잖아요. 밀보리, 밭작물, 옥수수 제외하고 모두 평년 수확량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네요.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가 평년 수확량 공부할 때는 평년 착가량 이거 하나. 다음에 실은 이제 오디복분자는 같은 식이라고 했지만 또 오디복분자 굳이 뭐 공식을 다르게 적어놨기 때문에 오디복분자 하나. 요거 세 개만 공부하시면 돼. 됐나요? 그럼 오디복분자 문제 볼까요? 오디복분자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오디복분자는 a 곱하기 y 나누기 5 곱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요. 보험에 가입한 해는 내 과거 평년 결과무지 또는 과거 평년 결실수가 되겠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뭐 표준 결과무지 또는 표준 결실수가 되겠죠. 그걸 사용하더라. 자, 요 공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은 같다라고 말씀드려서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오디복분자. 그러면 A는 뭐야? 과거 5년에 평년 결실수더라. 과거 결실수의 평균이더라. 맞나요? 그러면 복분자라고 하면 과거 결과무지의 평균이더라. 그러니까 과거 5개년 평균 결과무지. 이 기본서에는 평균을 앞에다 갖다 넣어서 입이 탁탁 용어가 붙지 않아. 하지만 이해는 쉬워요. 과거 결실수의 평균이더라. 그러니까 평균 결실수. 과거 결과무지의 평균이더라. 평균 결과무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뭐더라? 표준 결실수라고 했잖아요. 표준 결실수더라. 그 다음에 복분자는 표준 결과무지더라. 맞나요? 품종별로. Y는 똑같아. 가입한 횟수 다 똑같습니다. Y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어디 복분자. 자, 지금 표준 결과무지수가 기본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 기억만 해두세요. 자, 2년에서 4년엔 5개더라. 5년에서 10년은 4개더라. 기본서에 만일에 정오표에서 추가로 들어온다 하면 외우면 되겠지만 추가로 안 들어온다 하면 자기들이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죠? 문제 조건에서 주면.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보험사고 미발생시 또는 발생시 따라서 그다음에 과거 이 결실수, 평년 결실수와 과거 평년 결과무지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라고 해서 내 과거 수확량이다 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내가 지난해 나의 수확량, 가수원의 수확량, 지지난해 내 가수원의 수확량 이게 아니에요. 이 과거 수확량도 비교를 해서 값을 정해요. 항상 보험회사는 항상 뭔가 비교해서 값을 정해. 그게 뭐냐면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 해에 평년 결실수가 있으면 기준이 되는 건 뭐 있어? 표준 결실수가 있잖아요. 보험사고가 이건 미발생했을 때, 보험사고 미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표준을 쓴다고 했잖아요. 표준을 쓰는데 표준 중에서도 뭐 하냐면 표준 결실수하고 평년 결실수를 비교를 둘 다 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은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 가수원의 평년 결실수와 표준 결실수를 비교해가지고 1.1배. 만일에 복분자라고 한다면 결과모지, 그다음에 평년 결과모지, 표준 결과모지겠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1.2배에서 뭐 큰 값 씁니다. 그래도 큰 값 써주는 거야. 큰 값 씁니다. 네,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한 실제 결과 모지수가 있을 거고 조사 결실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뭐 비교하냐면 평년 결과 모지의 50%. 내 실제로 계산한 값의 평년 결과 모지의 50% 비교를 해요. 해가지고 큰 값 사용합니다. 다 큰 값 줘요. 큰 값. 됐나요? 자, 그래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사 결실수고 복분자는 실제 결과무지죠. 이거하고 뭐 비교해요? 평년 결실수의 50%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큰 값 준다고요. 큰 값. 근데 이 조사 결실수가 평년의 50%보다 작아요 라고 한다면 평년의 50이 되겠죠. 왜? 둘 중에 큰 값이니까요.
둘 중에 비교에 큰 값 준다고, 큰 값. 근데 부등호 보세요. 부등호가 이렇게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작거나 같다라,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나요?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죠. 실제 결과모지 또는 조사 결실수하고 비교해서 평년 결과모지의 50% 또는 평년 결실수의 50% 비교해서 뭐 큰 값 주는구나. 그럼 어디 복분자 너무 쉽네요. 가입한에는 조사 결실수 그 다음에 평년 실제 결과모지 가지고 조사를 할 거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결실수, 그다음에 표준 결과모지 가지고 사용하는구나. 이 공식이 가장 쉽어요. 가입한 해는 요렇게 가중평균,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가지고 가중평균. 요 우리 평년 수학량, 평년 결과모지, 평년 결실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 공식 이 공식. 이 공식이 가장 이해가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쉽죠? 맞나요? 그래서 오디 복분자를 먼저 한 거야. 자, 오디 복분자 먼저 했고,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한번 볼게요. 밀, 보리, 밭작물 볼게요. 이거 하고 난 뒤 평년 착가량하고 우리 이어가기로 해요.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똑같은 공식, 여기까지는 공식이 같다고 했잖아요. C 나누기 B만 달랐죠. A 아까 설명했잖아요. 과거 수학량의 평균이야. 이거를 용어를 과거 평균 수학량이라 적어본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5년간 수학량에다가 가입한 횟수 나눠주면 가입한 횟수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됐나요? 자, B는 뭐예요? 가입하지 않은 애는 내 수학량이 없기 때문에 뭐 쓴다고요? 표준 수학량 쓴다고요. 그래서 평균, 표준 수학량이구나. 이 이해는 표준 수학량의 평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5년간 표준 수학량의 나누기 5. 이 시그마란 말은 5년간 표준 수학량의 합이란 얘기예요. 합. 그래서 가중평균한 거. 가입 횟수로 가중평균한 거. 자, Y는 산출년 대수 가입 횟수예요. 이 마지막에 C는 가입하는 해 그 당해에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학량, 우리 농지의 표준 수학량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과거 수학량 산출 방법. 무조건 내가 지난해 내가 수학량이 이거라고 그걸 바로 과거 수학량이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과거 수학량도 산출을 합니다. 이 과거 수학량 평균 낼 때 이 과거 수학량도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7회 때 이 산출 공식을 적으시오. 산출 그 내역을 적으시오. 그다음에 평년 수학량 산출하시오 해서 15점짜리 문제 출제됐어요. 자, 이때 그러면 내가 항상 조사하는 거는 조사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조사 수학량 용어 쓰죠. 그러면 이 과거 수학량이랑 용어제는 뭐가 나와요? 조사. 그 해마다 조사한 조사 수학량이 있을 거예요. 조사 수학량하고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뭐 무조건 큰 값 준다고요. 큰 값. 맥스 큰 값 준다고. 그럼 조사 수학량이 그럼 조사 수학량을 줘요. 부동어는 이렇게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평년의 50보다 조사가 작아. 그럼 뭐 평년의 50%는 걔도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조사 수학량과 평년 50%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그 결정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무조건 작년의 수학량이 과거 수학량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학량 자체가 과거 수학량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과거 수학량에서 과거에 내가 한 수학량이고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 수학량은 실제 내가 작년으로 예를 든다면 작년에 조사한 수학량하고 평년 수학량의 50%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값입니다. 내가 수학한 수학량이 평년의 50%도 작아. 그럼 평년의 50%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된 그 값을 우리가 과거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감귤은 우리가 수학량 조사 하나요? 하지 않죠. 감귤 하지 않죠. 뭐예요? 피해율 조사하잖아요. 수학 직전에 과실 손해 피해율, 과실 손해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 뭐 피해율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조사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귤의 조사 수학량이에요. 왜? 내가 피해를 평년에 이거만큼인데 피해를 20%만큼 입었어. 평년에 이거만큼 수확될 거야. 20% 이거만큼 입었어. 그냥 평년에다 곱하기 20% 하면 감수량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평년에 이거만큼이야. 이 감수량만큼 빼버려. 원래는 평년이 이건데 자 100%가 이걸 건데 손해본 게 이거래. 그럼 나머지 몇 프로? 80% 이게 수학량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율이란 말이야. 수학량을 말하는구나. 조사 수학량. 용어를 달리한 것뿐이라고. 왜냐하면 감귤은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율을 가지고 수학량을 찾아낸 거야.
됐나요? 그래서 감귤만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평년도 비교합니다. 감귤은 평년도 비교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평년 수확량의 50%도 비교해서 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크다라고 하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결국 조사 수확량을 선택해주고 평년의 50%보다 작다라고 하면 평년의 50%를 선택해주는데 등호가 달라요. 우리 조사 수확량은 그냥 크다 하고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감귤만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등호만 조금 달라졌어. 등호가 위에 붙느냐 아래 붙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 됐죠? 그러면 뭐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사고 있을 때는 그 무슨 값을 써? 조사 수확량을 써. 조사 수확량하고 뭘 비교해?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써. 그래서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 쓰는 거예요. 사고가 없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표준이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해서 그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 옥수수는 달라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 곱하기 제식 시기지수로 우리 이거 표준 수확량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외. 생산비 보장 바짝물도 예외입니다. 근데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복숭아 포도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우리 과수사중이 항상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저가수 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뭐 하나요? 저가수 조사 하잖아요. 이것도 착가수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포도, 복숭아, 자두는 뭐가 있어요? 착가수 조사한 값이 있잖아요. 굳이 평년하고 표준 비교해서 1.1배 할 필요 없죠. 왜? 착가수 조사를 했잖아요. 했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과중조사예요. 과중조사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평균 과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다 하면 내가 원래 조사했던 착가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평균 가중을 곱해서 이거를 수확량으로 잡아요. 가구 수확량으로. 그런데 보세요. 포도, 복숭아만 있고 자두가 빠져있죠. 자두는 무사고다 하면 표준 수확량의 1.1배, 평년 수확량의 1.1배에서 큰 값 가줍니다. 왜냐면 포도, 복숭아는 그 평균 과중이 지금 이제 정리가 좀 다 됐어. 이 품종은 평균 과중이 얼마야? 이 품종은 평균 과중이 얼마야? 쭉 정리가 됐는데 자두는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두는 평균 과중을 쓰지 않고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좀 많죠.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평년 착과량, 저가전 종합비험하고 논작물 거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 종합가수, 논작물, 밀보리, 밭작물 요거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평년 착과량, 그 다음에 논작물의 평년 수확량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 청취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 선생님 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산출된 평균 수확량도 한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설명드렸었죠. 보험 가입한 그 해에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더라. 한도. 항상 가면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산출하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해야 되는 거 뭐? 한도 체크. 한도 체크 놓쳐버리면 나중에 시험 문제 딱 틀려버려요. 무조건 한도 체크 하셔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딱 박아 넣으셔야 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